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 매매 하고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 두 파트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이중 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뭐 최근 연도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언제나 나올 수 있는 파트거든요. 최근 연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이 두 파트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103조 반사에서 법률행위의 무효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이중매매나 불공정한 법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죠. 문제 부동산 이중매매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중개사 2006년도 문제인데요.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요, 을에게 매도했네요. 매매대금 전부 다 수령했고요.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요,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 다음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이중 매매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부동산 이중 매매 이렇게 딱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딱 이제 감 잡으셔야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이중 매매인지 아니면 무효인 부동산 이중 매매인지 딱 여러분들이 감 잡으셔야죠. 어때요? 무효인 부동산 이중 매매죠? 예, 예. 알고도 어때요? 알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네요. 그리고요, 매매 대금까지 전부 다 수령했네요. 예, 부동산 이중 매매가 되는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요건 두 가지 다 충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문 보죠? 갑과 병 사이에 매도인하고 제2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죠. 부동산 이중 매매 무효. 어떤 무효나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2번.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제2 매수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맞고 3번 을은 갑을 대의하지 않고 딱뭐 느낌상 딱 이거 답 틀렸나요? 예.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지 않고요. 병에 대해서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대입해서 청구해야 돼요. 이걸 채권자 대입권이라고 하죠. 예. 4번 제1 매수인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채권자 취소권 여러분들이 이제 제3장 통정 허위표시 공부할 때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예. 여기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고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5번 제2 매수인으로부터 X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요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나요? 예. 제3자 제3자 정이요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예. 부동산 이중매매는요 절대적 무효잖아요.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요. 뭐 가장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여러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나왔네요. 예.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주택관리사 2010년도 문제인데요. 예. 갑은 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대금 전부를 갖다 지급했어요. 대금 전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요.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어요. 이게 부동산 이중 매매죠. 딱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들 딱 감 잡으셔야 돼요. 이거 일반적 부동산 이중 매매인가요? 아니면 무효인 부동산 이중 매매인가요? 네, 일반적 유효인 부동산 이중 매매예요. 뭐가 없죠? 요건이 지금 없잖아요. 예, 제2 매수인 병이요. 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그런 얘기 없죠? 1번 볼게요. 이중 매매란 사실만으로 갑하고요. 매도인하고 제2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되는 건 아니다. 맞나요? 예, 일반적 부동산 이중 매매예요. 갑 병사의 계약이 유효하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요. 이행 불능이 되나요?
맞죠? 뭐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효하면요, 당연히 뭐 이행 불능이겠죠, 뭐.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제2 매수인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대신 지금 그러면 을은 어때요? 제1 매수인은 예, 이행 불능을 이유로 이행 불능이라는 게 지금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얘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3번 갑하고요. 매도인하고 제2 매수인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B형이 소유권 취득하나요? 여기서 물어봤네요. 예, B형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예, 4번 제2 매수인이 갑을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요.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갑하고 병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아니죠.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이지 않죠. 예, 알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 악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5번 갑과 병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예, 을이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 이전할 걸 청구할 수는 없다. 맞네요.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죠.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문제는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인 경우 봤고요. 지금 방금 본 문제는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가 유효인 경우 이렇게 두 문제 봤는데요. 부동산 이중 매매가 유효인 경우를 단독 문제로 물어보기에는 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 매매가 이제 무효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예, 부동산 이중 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요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예, 무효인 경우에 어떻게 법률 관계 형성이 되는 건지,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유권 회복할 때 채권자 대입권으로 회복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예. 중개사 2007년도 문제인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옳은 거,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공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틀리죠? 예, 공박은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경솔과 무경험은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좀 이해하기 좀 그렇고요. 여러분 이제 대리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교재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예. 대가성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될 수 없죠. 또 하나 안 되는 게 있었죠. 경매요. 예, 안 되고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공박 견설 무경험 추정되나요? 추정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피해자가요. 급부와 반대급부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하고 공박 경설 무경험이 있다는 사실 각각 다 이렇게 어, 요건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4번 경매에 의한 여기 나오네요.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할 수 없고요. 예. 5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요. 그 토지를 전득한 자 제3자요. 선이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나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예, 무효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뭐죠? 선의 제3자가 대항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예. 누가? 예, 피해자가요.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제3자는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갑을병 보통 이렇게 그 세 사람이 보통 나오게 되잖아요. 법률행위나 실제 당사자 갑과 을 그리고 제3자 병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고 뭐 무효라는 게 절대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라는 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뭐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처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지금 법이 누구를 보호해 주는가를 잘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불공정 법률인 같은 경우에요.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지금? 예,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선의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건지 누구
보호한다고요? 예,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건지 예,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예, 부동산 이중매매는 어때요? 누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예, 제1 매수인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도 있고 예,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엄청난 많은 이제 법률 관계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법률 관계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법률 관계 속에서 누구를 보호해 줘야겠다는 건지 예,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너무 그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뭐, 뭐 이게 뭐 절대적 무효고 뭐 상대적 무효고 뭐 선이 제3자다 뭐 악이 제3자 너무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나중 되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또 기억하시는 게 나중에는 더 이제 이해도가 더 빠릅니다. 예, 그건 나중 문제고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누구를 보호해줘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예, 불공정한 법률 얘기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주택관리사 2009년도 문제인데요. 예, 갑은 궁과 가여요.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 2억 원의 상당을 을에게 5천만 원에 매도했네요. 예, 불공정한 법률이 물어보고 있죠. 예, 두 가지 요건 다 갖췄네요. 공박 있었고요. 어, 공박이란 주관적 요건이 있고요. 2억 원의 상당을 5천만 원에 매도했네요. 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네요. 실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공박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 후에 을은요, 그 건물 선의의 병에게 양도했네요. 이 선의의 병, 소유권 취득하나요? 선의의 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예, 갑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예, 소유권 이전 때까지 경로했네요. 옳은 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요. 갑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하나요? 맞죠.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2번. 갑은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어요. 갑과 을의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예, 궁박, 경솔, 무경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다 있을 필요 없어요. 예,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 모두 을이 증명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이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애우는 게 아니고요. 그 법률 관계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예.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얘기는 뭐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피해자가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피해자가 주장하겠죠. 예, 예. 그렇죠? 예. 4번. 갑을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이더라도 병이 선이면요. 병 선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예, 예. 자, 그래서 꼭 말씀드리죠. 어, 어떤 법률 관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예,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건지 예,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 5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갑이 추인하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된다. 어, 저번 시간에 잠깐 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게 추인이에요.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잖아요. 예, 무효인 법률행위를요 인정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게 된다. 이게 지금 추인이에요. 예, 근데 이제 민법 103조 무효하고요. 민법 104조의 무효는 추인이 안 됩니다. 추인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배우시게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추인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두 문제 봤고요. 부동산 이중매매 두 문제 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예, 뭐 조금 더 몇 가지 뭐 사항들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문제 푸는데 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뭐 전부 다 알고 문제 푸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문제 푸는 데는 충분합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뭐 문제가 적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많은 법률 관계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요 어, 법률 관계를 무지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나중 되면요 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당연하게 부동산 이중 매매가 어떤 법률 관계인지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이중 매매가 뭐란 걸 갖다가 다 까먹게 돼요. 예, 엄청나게 많은 법률 관계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관계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법률 관계에서 지금 법이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건지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부할 때요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법률 관계 꼭 기억하시고 법이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건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뭐죠? 법률의 목적 마지막 파트 법률의 해석 공부할 차례죠. 해석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